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은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지층만 결집합니다. 지지율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호소력을 가진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나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와서 마이크 잡고 또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무엇인가 여권의 지형들이 재편될 텐데 거기서 저렇게 이 총선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언가 본인이 역할하고 기여하고 그다음에 헌신했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축적의 시간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의 서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총선 후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고려한 영향력 혹은 자신에 대한 기여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라 그런 어떤 측면도 가미돼 있다니까. 유승민 여러분, 한홍정과 유승민이 손잡고 최재형의 인품과 최재형의 깨끗함과 최재형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박경호 후보님 같이 깨끗하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후배 윤상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인데 개인 자격이에요. 당의 어떤 선대위 차원의 직함은 없습니다. 이게 지난달 보면 26일, 28일, 29일부터 일정이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 화성정의 유경준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까지, 충청 지역까지 어제는 갔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 더 보죠. 오늘도 쭉,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잡혀 있어요. 오늘은요, 서울 양천을, 그 다음에 인천 집중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은 서울 관악, 모레는 서울 중랑갑. 이렇게 보면은요, 딱히 무슨 여당 내 계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굉장히 골고루 많은 후보들이. 다만 특징을 보면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일부 충청권 후보들이 요청을 하고 지원 유세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는 어떤 직함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저건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유승민이라는 그냥 전 국회의원 자격. 근데 개인 자격 지금 유세 일정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저건 사실 지금 뭐 거의 당 선대위원장급의 지금 유세 일정을 보이는데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는 유경준 의원 후보하고 이종철 후보밖에 없어요. 이 두 분 아마 바른미래당 때 같이 한번 했던 분 그러니까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유승민 계 또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두 사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저 10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특히 오늘 지금 화면 나가는데 윤상현 후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대척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은 사이였어요. 대척점이었죠. 뭐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제가 청와대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 두 분의 갈등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도우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무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 이제 말하자면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도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한 분들은 지금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수도권에 대한 확장성이 높은 유승민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금 모신 것 같고 또 하나 유승민 의원이 그럼 여기에 왜 흔쾌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 자격도 없이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지만 본인이 저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으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안 가면 그만이고 또 누구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자면은 흔쾌하게 가는 이유는 저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무엇인가 여권의 지형들이 재편될 텐데 거기서 저렇게 이 총선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언가 본인이 역할하고 기여하고 그다음에 헌신했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축적의 시간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의 서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총선 후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고려한 영향력 혹은 자신에 대한 기여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라 그런 어떤 측면도 가미돼 있다니까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유승민 후보의 작지만이라도 어떤 좀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은 총선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에서의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그런 그런 어떤 전략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서 선을 그었어요. 뭐 역할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선을 걷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역할 부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문이죠.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가질 때 이재명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엄청나게 싸웠지만 예.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같이 그냥 껴안았거든요. 그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 예. 모르겠지만 뭐 같이 모르지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다 이제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쓰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 특히나 이제 막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워딩으로 뭐 선 긋는 발언 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금 한동훈 원탑론 이렇게 이제 되게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 쓰고 있고 사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원희룡, 나경원,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본인 선거 하기 바쁘고 다른 지역 타 후보 지원 유세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예. 그것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크게 부족하다. 지금 이 원톱 시스템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을 당에서 껴안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전혀 약간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 공동 선대위원장이랑 같이 가면은 같이 이제 기자들도 함께 가거든요. 예. 당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지원 간다고 하면은 뭐 여러모로 이렇게 효과가 낮죠. 여당 내에서 그동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딱 씌워졌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 이 역시나 어제도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글쎄요, 이제 과거에 이제 친박 뭐 이런 성향으로 좀 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해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등에 칼대는 못된 버릇. 유승민 나대지 마라.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 같은데 윤관삼 변호사,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배신자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뭐 친박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배신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친박으로 통했던 윤상현 후보는 같이 막 유세도 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던데. 윤상현 의원은 현실을 잘 아는 거죠. 현실을 잘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이제 이장우 시장은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식 아닙니까? 사실 뭐 저게 자원봉사, 백의종군 뭐 이런 표현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저거 자체에서는 무건을 할 망정 저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저렇게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예. 평가받지 못하는 건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외부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 앉혀서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도 표시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판단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좀 선을 넘은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만약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가게 되면 예. 오히려 이제 보수층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보수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또 보수표가 반감을 갖는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딜레마죠. 데려오자니 중도표는 좀 끌어올 수 있지만 예. 또 보수 쪽에서 엄청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끌어안고 갈 수가 없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자연스럽게 다시 컴백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다고 봐요. 실제는 유세를 하지만 당에서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쳤고 또 본인의 이전에 배신자 어떤 프레임이나 이미지에서도 예. 상당히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지역구 가는 것 자체는 윤상현 의원은 친박으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러스고 예. 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교수님, 수도권과 충청권의 유세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후보들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은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해요. 고양이 손이요? 당장 선거운동을 하면 지지율의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옷 입고 명함 돌리고 유세하면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을 보지 말고 나를 봐달라. 인물을 좀 봐달라. 그렇죠. 인물론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얀 옷 입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은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지층만 결집합니다.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호소력을 가진 인물이 와야 되는데 예. 그나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와서 마이크 잡고 또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유승민이 왔네. 그래도 좀 들어보고 그렇죠.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밉고 당이 밉더라도 이 후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인물론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그들의 약간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반향이 좀 있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 뭐 그게 반향이 있건 없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빨간 옷으로는 안 되니까 하얀 옷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하얀 옷으로 되려면은 예. 중도층을 끌어와야 돼요. 중도층에게 내 얘기가 전달돼야 예. 그 남들 다 지더라도 나 혼자 살아남는 그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요. 이게 아까 요 맥락의 말씀들도 비슷하게 네. 해주고 계신데 아까 최수영 전 의원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총선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계산하면서 본인이 지금 선거판에 뛰어들고 지원 유세를 하는 거 아니냐. 향후에 이게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뭔가 포석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권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 그것도 만약에 대패를 한다 그러면 예.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임이 당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용산에 있는 거냐. 그걸 둘러싸고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쓴소리하는 사람 용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일각의 시각이고 보수 일각에서는 뭐 120, 30석 필요 없다. 차라리 101석이 더 낫다. 120, 30석 있으면 뭐하냐? 탄핵할 때 칼 꼽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을 사람 101명이면 족하다. 이게 보수 일각의 논리거든요. 예. 지금 이장우 시장도 그런 맥락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한동훈 체제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한계입니다. 쓴소리하지 않고 야당만 공격할 수 있는 인물로서 예. 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구도의 한계인데 이걸 넘어선 유일한 인물 당 내에 나머지는 다 당 나갔어요 지금 다 당 나갔습니다. 예. 당 내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당에 끝까지 남아서 예. 당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둘러쌀 때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뺄셈의 정치를 했던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온 이유다라고 그러면서 총선 이유를 노리면서 이런 선거운동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승민이란 정치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지지자들은 과연 그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다시 한번 어떤 과제나 숙제로 나온 건가요?